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스케치까지 완성을 시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패드 포켓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디자인 테이블, 파워 카피, 유저 피처, 그리고 카탈로그화 시켜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죠. Enable Hybrid 디자인을 꼭 체크 해제하시라는 거. 그래야지만 이 기능이 꺼지고 스케치만 가지고 파워 카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외부에 이제 수식이라든지 변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내부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테이블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날리지 툴바가 있을 겁니다. 혹시나 안 보이시는 분은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날리지 이 툴바 있죠? 어디 있나요? 위에 있죠? 예, 이 부분을 체크해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디자인 테이블입니다. 자, 누르시죠. 이거 이름입니다. 디자인 테이블 이름인데요. 디자인 이름은 저는 슬롯 컷아웃 디자인 테이블 DT로 하겠습니다. 내부에 가지고 있는 변수가 3개 있었죠. 그 변수를 이용해서 디자인 테이블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벌텍스라는 건 뭐냐면 오리엔테이션 방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로 방향이 자료 한 건이죠. 어떤 제품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세로 방향이 제품 한 건으로 하고 싶으면 호리존탈로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버티컬로 이렇게 한 건, 한 건, 한 건 이렇게 버티컬 타입으로 많이 하시죠. 시트 1번에 만들 겁니다. 뭐 시트 2번에 만들고 싶으면 2라고 쓰시면 됩니다. 저는 1번에 만들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수를 이용해서 디자인 테이블을 만들 거냐, 다 보이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로 리네임 이름 바꾼 것만 보고 싶습니다. 저는 랭스 먼저 하고요, 레이디어스 2개만 만들겠습니다. 앵글은 나중에 디자인 탭을 활용하지 않고 내가 임의로 값을 변경하고 싶어서 따로 디자인 탭으로 시키지 않은 겁니다. 자, 오케이 누르면 어디다 저장할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자, D 드라이브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 있었죠. 시트 메탈 GSD 컷아웃 템플릿 안에 테스트 안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좀 띄어쓰기 좀 하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만들고 싶으면 텍스트 파일로 하시면 됩니다. 엑셀 만들고 싶으면 엑셀 파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로 만들면 나중에 항목간 구분할 때 탭키로 구분하시면 되고, 엑셀 파일로 셀로 구분되니까요. 저장 누르겠습니다. 이 파일을 먼저 저장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뜰 겁니다. 일단 오케이 하죠. 이 파일부터 먼저 저장할까요? 세이브 테스트 방에다가 예, 이름은 똑같이 슬롯 컷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 탭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걸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따닥 이렇게 뜰 겁니다. 어소시에이트 보면 그렇죠? 이 카티아 내부에 있는 이 변수랑 엑셀에 있는 이 변수랑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개가. 에이트 테이블 있죠? 이거 누르면 엑셀 파일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글자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큰 의미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20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5로 하죠. 이 두 개 잡으시고요. 한 30까지 요 값은 그냥 5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20에 8 주죠. 25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40까지 하죠. 요거는 그냥 8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붙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자주 사용되는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30 하죠. 그 다음에 50까지요. 그렇죠? 여기를 25, 30. 이건 너무 많나요? 40으로 하겠습니다. 50으로 하죠. 그 다음에 10으로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하고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요. 맑은 고딕에 글자 크기는 저는 9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커도 보기 안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테두리 오셔가지고 바깥쪽은 좀 굵은 거로 줄까요? 안쪽은 제일 가는 거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진하게도 하고 색깔도 조금 변경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늘리셔가지고 보기 좋게끔, 또는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 칸막이를. 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가운데 정리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요. 아무런 뭐 서식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죠? 지수에 좀 조심하셔야겠죠. 이게 이제 자료 한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롯 유형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총 몇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2부터 14까지니까 13개 정도의 어떤 슬롯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X 저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장해야죠. 저장. 이거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호환성 검사니까 계속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기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로즈 해보시고요. 컨피규레이션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저쪽에서 엑셀에서 바꾼 내용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동기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요. 지금 1번이 꺽쇠가 붙어 있죠. 그 말은 1번 치수를 가지고 지금 이 형상이 그려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나 외부에 그 엑셀 파일이 망가질 때를 대비해서 내부에 저장을 하고 싶으면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플라이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붙어 있으면 녹색 아이콘이 붙어 있죠. 컨피규레이션이 1번으로 되어 있죠. 이걸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이거 누르셔가지고 나는 13번으로 하고 싶다. 오케이 누르면 오케이 누르고 어떻습니까? 형상이 치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는 어떤 그렇죠? 지수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지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디자인 테이블화 시켜 놓으면 표준품 관리가 훨씬 쉽죠. 규격품들 있지 않습니까? KS 규격품들 그런 거를 이 디자인 테이블화에 놓으면 여러분이 일일이 지수를 책 보면서 기입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테이블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파워 카피를 한번 정의를 해보죠. 지금 이 상한 워커벤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 들어가 있냐면 날리지웨어의 어드바이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파트 디자인을 가고 싶어요. 파트 바디 있죠? 더블 클릭 하시면 됩니다. 자, 파워 카피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가 혹시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프로덕트 날리지 템플릿 툴바 있죠? 요겁니다. 방향을 좀 바꿔놓고 보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워 카피 만들 때, 요거는 유저 피처 만들 때 쓰는 아이콘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파워 카피나 유저 피처를 쓸 때, 활용할 때 쓰는 아이콘들입니다. 아니면 인서트에 보면 이렇게, 이건 상당히 유용한 기능들이고, 보통 이제 대부분 3D 프로그램에서 이런 재활용 기능이 다 있습니다. 거기까지 공부해 나가기가 힘든 것 뿐이지, 한번 여러분이 이런 기능을, 고급 기능을 배우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그렇죠? 몸값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연봉이 올라가는 소리가 확확 들리죠. 그렇죠? 자, 이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파워카피 만들어보죠. 찍으시고요. 이름을 주는 겁니다. 어떤 이름을 주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똑같이 슬롯 컷아웃 파워카피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어떤 거를 가지고 파워카피화 시킬 거냐? 저는 이 스케치만 필요한 겁니다. 탁 찍으면 어떻습니까? 이 스케치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죠? 요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왜? 스케치, 포지션 스케치 할 때 원점 찍고, 평면 찍고, 면 찍고, 원점 지정했고, 이 선이랑 평이하게 X축, Y축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요소가 있어야지만이 이 스케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찍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디자인 탭을도 들어온 게 보이죠? 그렇죠? 됐고요. 자, 인풋 탭에서는 요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이름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이름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파라미터에서 앵글이 있죠. 슬롯 앵글을 외부로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이 앵글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나중에 나는 디자인 테이블의 어떤 그 항목을 컨피규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이 값을 바꾸고 싶어요. 어떤 때는 1번 썼다가 어떤 때는 7번 썼다가 그러려면 당연히 그 값도 밑에 보시면 제일 끝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컨피규레이션 있죠. 요것도 이제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자, 슬롯 컷아웃 저는 파라미터 이렇게 주겠습니다. 됐죠? 자, 다큐멘트에서는 이제 만약 이 파일이 디자인 탭이라고 연동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경로가 뜰 겁니다. 이건 특별히 해줄 거 없어요. 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퍼티 있죠? 여기서 아이콘 모양 바꿔주는 겁니다. 요거 누르니까 아이콘이 몇 개 없죠? 땡땡땡 누르시면 상당히 많죠. 이게 이제 사실은 카티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령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0개 되나요? 20개 곱하기 170 해보시기 바랍니다. 10개만 하더라도 1700개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20개면 어마어마한 기능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이콘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대충 가셔가지고 새로운 유형이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요. 저는 노멀 뷰 누르시고 요 윗면 찍겠습니다. Z축 주황색일 때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자, F3키 있죠. 아니면 뷰에서 여기 캠퍼스에 있죠. 요거 있죠. 스펙 잠시 꺼놓겠습니다. 좀 확대시켜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중앙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래프 스크린 누르면 이렇게 캡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스펙을 키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OK 누르면 파워 카피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평면은 다 켜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위치에다가 약간 바꿀까요? 이렇게 하고 이메일 위치에다가 아무렇게나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배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면에 이메일 위치에 포인트 하나 만들죠. 그렇죠? 포인트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왜 파트 바디 안 들어오고 여기 들어올까요? 예,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만들어 온 이거를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거 누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콘. 이미 같은 파일 안에 들어있는 파워카피를 쓸 때는 요거고요. 다른 파일에 있는 파워카피를 쓰실 때는 근데 그 파일이 열려져 있으면 요 아이콘을 쓰는 거고 열려있지 않으면 요거를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콘. 두 번째 아이콘 찍으시고요. 파워카피 요거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대화 상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평면 잡아줘야겠죠? 그렇죠?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스타트 포인트 찍고요. 레퍼런스 디렉션 찍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30도로 하겠습니다. 클로즈 하고요. 프리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하면 어떻습니까? 안 뚫리는데요? 저는 스케치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케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렇죠? 각도 지정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만들어졌으니까 지워야겠죠? 자, 이것도 지워버리고요. 스케치도 지우겠습니다. 포인트도 지우고요. 자, 기본적인 데이터 3개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패드 포켓, 그 다음에 파워 카피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유저 피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디파인 피처 있죠? 이겁니다. create user 피처 누르고요. 똑같습니다. 이름은 slot cutout user define feature UDF 라고 이름 붙여 놓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스케치만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info summer 이름 안 바꾸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라미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롯 앵글 있죠.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퍼블리케이션 하고요. 이름은 슬롯 앵글이라 바꾸겠습니다. 쭉 내리셔가지고 컨피그레이션 있죠. 이것도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슬롯 컷아웃 파라미터 주겠습니다. 다큐멘트 확인 한번 하면 되겠어요. 프로퍼티 있죠. 아이콘 모양 조금 가셔가지고
9페이지에 있나요? 요걸 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찍고 윗면 찍고요. Z축, 예, Z축에 노멀하게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스펙은 끄고요. 그래프 스크린 이렇게 만들어졌죠? 다시 한번 스펙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OK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리지 템플릿에 유저 디파인 피처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파라미터 정확하게 노출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유저 디파인 피처도요. 파라미터 앵글이랑 두 가지 노출됐는지 퍼블리케이션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테이블도 이제 설계 끝났고요. 그 다음에 파워 카피, 유저 피처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업이 거의 뭐 90%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든 거를 카탈로그화 시키고 그걸 이제 시스템 메탈 컷아웃해서 활용해 볼 겁니다. 자, 카탈로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스타트 누르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카탈로그 파일을 새로 만드는 방법. 인프라스트럭처에 보시면 카탈로그 8가 있고요. 아니면 파일 뉴 하면서 카탈로그 다큐멘트 있죠. 여기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OK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상한 대화 상자 하나 열립니다. 좀 확대를 시켜보죠.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저장하셔가지고 이 테스트 폴더 밑에다가요. 저는 여러가지 컷아웃을 만들 거니까 컷아웃 카탈로그 이렇게 주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툴바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예, 스페시피케이션 카탈로그가 있고요. 챕터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자,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 챕터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게 C 드라이브라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여러분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있죠? C 드라이브 보시면 되고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데피니션을 넣으셔가지고 이 이름을 컷아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이 밑에다가 뭘 만들 거냐면 저는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패밀리를 두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있죠? 어디 있죠? 카탈로그 카티아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여기 있었죠. 요게 카탈로그 파일입니다만 요거 여시면 어떻습니까? 패밀리가 두 개 있었죠. 유저 디파인이 있었고 파워 카피 있었는데 좀 그거처럼 흉내 내보려는 겁니다. 어떤 이름을 쓰시는 상관없습니다만 사실은. 자, 패밀리 하나 넣겠습니다. 이 이름은 저는 파워 카피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user defined feature 이렇게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그래가지고요. 일단 파워 카피에다가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 유저 피처에다가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창을요. 실제 요거는 이제 파워 카피에 유저 피처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요거는 카탈로그 파일인데 이 두 개의 파일을 다 열어 놓으시고 버티컬로 이렇게 배를 가르겠습니다. 자, 파워 카피 있죠? 여기다 요거를 더블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요 안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이 파일 전체를 집어넣을 게 아니고요.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특수한 일부분의 기능을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 카탈로그 파일을 마우스 콕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 있죠. Add Component 있죠. 이걸 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알죠? 누르고요. 그럼 대화 상자가 하나 뜰 겁니다. 여기서 여기 익스터널 피처 있죠. 문서 전체를 집어넣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누르고 여기서 파워 카피 저걸 꼭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됐죠? 예. 자, 프리뷰에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하면 추가된 겁니다. 이번에 유저 디파인 피처에 집어넣을 겁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 하시고요. 똑같습니다. 요거 누르고 익스터널 랩 피처 찍으시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 제가 확장을 해놓고 작업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캔슬하고요. 다시 한번 보죠. 찍고 익스터널 피처 찍고요. 슬로 컷아웃 UDF 있죠? 이걸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뷰 정확하게 만들어졌죠? 오케이 하면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해볼 차례죠. 이번 창을 닫겠습니다. 카탈로그 파일도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을 하고요. 창을 닫겠습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파일 뉴 하겠습니다. 파트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GSD 있죠. 파라미터 2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케치를 하나 그린 다음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 스케치로 포인트를 찍던 레퍼런스 요거를 찍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미 위치에다가 콕 찍었어요. 또 이미 위치에다 하나 더 찍어볼까요? 이렇게요. 여기는 이렇게 수평으로, 여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아웃 시트 메탈 스탠다드로 하겠습니다. 자, 요 카탈로그 파일 있죠? 요건 누르셔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카탈로그 파일을 쓸 겁니다. 카티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카탈로그 파일 말고요. 여기 보면 이 파일인데, 자, 여기 폴더 열기 있죠? 요거 누르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D 드라이브에 자료가 다 들어있는데요. D 드라이브 밑에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위치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시트 메탈 안에 GSD 안에 컷아웃 템플릿 테스트 밑에 있는 요겁니다. 이거. 여기 아니고요. 요거는 미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보일 겁니다. 파워 카피가 있고 유저 디파인 피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먼저 파워 카피부터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파워 카피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요. 슬롯 보이시죠? 이거를 더블 클릭 하면 이렇게 열릴 겁니다. 이쪽에 한번 만들어 보죠. 자, 평면 찍고 포인트 찍었어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디렉션 이쪽 잡죠. 파라미터 열어보십시오. 각도 조정할 수 있죠. 만 30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 하시고요. 프리뷰 해보시죠. 에러 납니다. 아, 왜 에러 나지? 에러 납니다. 에러 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이번 UDF로 해보겠습니다. 찍고요.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 파일을 UDF로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클로즈, 평면 잡고요. 포인트 잡고, 레퍼런스 위치 잡았습니다. 파라미터 그냥 기본 값으로 쓰겠습니다. 0도. 그렇죠? 자, 프리뷰, OK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OK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지죠? 아니 왜 파워 카피는 죽으라고 만들었는데 에러 나고 얘는 왜 잘 되고 점점 이제 확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죠. 여기 제가 만들어 놨어요. Enable Hybrid 디자인이 체크 해제되어 있을 때는 파워 카피다, 유저 디파인 피치다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Enable Hybrid 디자인이 체크되어 있다 그러면 UDF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만들 때, 이 파일을, 이 템플릿을 만들 때 이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체크 해제했잖아요. 해제했기 때문에 결국은 스케치하고 어떤 형상하고 연관관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실 때 그 Enable Hybrid Design을 체크 해제해놓고 시트 메탈 작업을 쭉 했다 그러면 파워 카피나 UGF든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보통 이거 체크해놓고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만 활용이 가능하다? UDF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그래서 체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물론 무조건 체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유저 피치도 만들어 놓고 파워 카피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체크해 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UDF만 되는 겁니다. 그럼 체크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워 카피도 되고 유저 피치도 된다는 얘기죠. 자, 파일 뉴 하겠습니다. 파트로 들어올 겁니다. 이걸 체크 해제할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도 한번 보죠. 이건 체크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회색으로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유저 피처도 되고 파워 카피도 활용할 수 있다.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시트 메탈 파라미터 2 주고요. 여기서 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사각형 스케치 하나 대충 그리고요. 그 다음에 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만드셔도 되고 스케치 이 면 잡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이미 위치에다 포인트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그렇죠? 물론 뭐 라인 하나 그려 놓으셔도 돼요. 그럼 이어가지고 뭐 라인 하나 만들어 볼까요?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만들었어요. 그 다음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포인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여러가지 다 써보도록 하죠. 파이프 디자인이 꺼지니까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 레퍼런스 요소들은 다 GS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컷아웃 시트 메탈 스탠다드로 하겠습니다. 카탈로그를 열어보죠. 내가 만들어 온 카탈로그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파워 카피부터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쪽에 만들어 보도록 하죠. 레퍼런스 플레인 윗면을 찍겠습니다. 그렇죠? 아래면을 찍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래면을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위로 이제 월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래면을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스타트 포인트, 레퍼런스 디렉션 얘 찍죠. 그렇죠? 화살 방향 될 수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파라미터 화살 방향에 따라서 각도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도로 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8번으로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뭐 3번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클로즈 하겠습니다. 그렇죠? 프리뷰. 그렇죠? 스케치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일단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그거 어떻습니까? 정확히 뚫리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충분히 아마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보면 스케치 안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디자인 테이블도 하나 만들어져 있죠? 얘 만들면 디자인 테이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지금 3번으로 잡혀 있잖아요. 난 6번으로 하겠다.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50분으로 13번으로 하면 커지는 거 보이시죠? 각도 조정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케치 안에 들어오면 되겠죠? 들어오셔가지고 각도 잡히는 게 보이시죠? 어딨나요? 30도 뭐 0도 하면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이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 카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바깥쪽에 막 수식 같은 거 이렇게 막 달아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막 수식이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는 내부에다가 변수명을 정의를 하고 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워버리죠. 지울 때는 당연히 디자인 테이블도 지워버려야 됩니다. 파워 카피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유저 피처를 한번 하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유저 디파인 피처요.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플레인 윗면을 잡겠습니다. 스타트 포인트 여기고요. 예, 찍겠습니다. 이런 모서리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스케치를 할 때 레퍼런스 디렉션하고 이 점선이 내부에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점선하고 레퍼런스 디렉션을 일치 구속을 주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스타트 포인트는 여기 있고 레퍼런스 디렉션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치 구속을 줘버리면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일치 구속 주시면 안 돼요. 파라미터 눌러보시죠. 각도 줄 수 있죠. 그럼 아까 파워 카피가 또 틀린 건 뭡니까? 파워 카피 같은 여기서 직접 입력하셔야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요거 눌러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유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죠. 클로즈, 오케이 누르면 되겠죠? 화살 방향 바깥쪽으로 제거할 거냐 안쪽을 제거할 거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포켓으로 하셔가지고 뭐 두께만큼만 1mm만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위로 위로는 안 되겠죠. 뚫는 거니까 아래로. 그렇죠? 자, 그리고 스탠다드로 하면 당연히 뻥 뚫리겠죠. 이런 식의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걸 이제 섭외 스탬프에 쓸 수 있을까요? 찍으시고요. 오케이 한 다음에 여기도 카탈로그 파일 있죠. 내가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유저 디파인 피처로 하겠습니다.
여기 평면 잡고 점 잡고 레퍼런스 잡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이렇게 높이만 좀 더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로 할까요? 프리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형상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자주 사용되는데 좀 복잡한 스케치 유형이다 그러면 일일이 그리시기보다는 표준화 시켜놓고 활용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막 기능도 설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하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해지고, 약간의 응용을 하면 이걸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컷아웃만을 위한 템플릿을 만들어 놓을 필요 없이 다른 유형들 있죠.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에 보면 다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유형을 만들어 쓰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뭐 4번 한번 볼까요? 플랜지 컷아웃 있죠. 잡으시고 요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찍고 점 찍고 방향 찍고요. 오케이. 위로 주겠습니다. 프리뷰 해보죠.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높이만 5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컷아웃에서만 이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 스탬프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